명나라 말기의 여행가이자 탐험가였던 서하객.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중국의 비경을 간직한 명소마다 그의 발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1살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 54세 두 발을 쓰지 못하는 병을 얻어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험난한 여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중국 오지를 누비며 도적대도 만났고 사기도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것만도 수차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형적 특징을 자세히 관찰해 매일매일 일기를 남겼는데요. 30여 년 동안 중국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직접 발로 뛴 결실이 바로 서하객 유기입니다. 서하객이 걸출한 지리학자로 손꼽히는 것도 바로 이 기록 때문이죠. 오늘은 사마천을 비롯한 도연명, 이백, 백거이 등 중국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산수의 발상지라 불리는 장시성의 루산과 중국 5대 명산 5악 중에 북악에 해당하는 홍산, 그리고 역시 5악 중 서악으로 가파른 산세로 인해 최고의 험난한 산으로 꼽히는 화산으로, 자, 이제 서하객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서하객은 30여 년에 걸쳐 중국 16개 지역을 탐험했는데요. 오늘 갈 곳은 중국의 루산, 헝산, 화산입니다. 먼저 장시성의 루산으로 향합니다. 루산은 동쪽으로는 포양호, 북쪽으로는 장강을 끼고 있는데요. 서하객은 32살이던 1618년 8월 장강을 거슬러 올라 구강에 이릅니다. 물길이 발달한 이곳에 유명한 것이 있으니 바로 2000년 역사의 도요 징도전입니다. 여기 도자기가 굉장히 지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나라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해 명청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기까지 고령토라 불리는 흙과 장인의 기술이 빚은 도자기에는 신비한 매력이 있습니다. 这张是老泥泞呢，全部是手工操作啊，是，是这是弹成摩擦产生共振，它就产生声音了。这样子啊，这是还有水，这水也好，这个泥巴也好，这个高岭土，我们不是回避真的真的故乡，是，只推我就这里往回想，其他关想不起来。 제가 지금 치는 이 악기는 즈변종, 그러니까 자기로 만든 편종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경덕전 시에서 만든 자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도자기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맑은 소리는 경치를 닮은 걸까요? 푸른 빛깔만큼이나 장아한 소리가 루산의 운해 속으로 스며듭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루산의 봄은 꿈과 같고 여름은 떨어지는 물과 같고 가을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과 같고 겨울은 옷과 같다고 비유했는데요. 서하객이 올랐던 여름의 경치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루산에 오면 꼭 봐야 할 절경 중에 하나인 삼천천 폭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루산의 20여 개의 폭포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삼첩천 폭포입니다. 드디어 폭포가 보입니다. 와, 멋있습니다. 지금 그렇네요. 저기 1단, 2단, 3단. 3단으로 이루어져 웅장한 기세를 뽐내는 폭포의 총 낙차는 155m. 루산에 있는 20여 개의 폭포 중에서 가장 압권이자 대대로 문인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절경입니다. 중국인들은 가장 높은 첫 번째 단의 폭포수는 마치 눈발이 휘날리는 듯하고 두 번째 단의 폭포수는 옥이 부서지고 얼음이 깨져 쏟아져 내리는 듯하며 마지막 단에서는 옥룡이 연못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하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서하객의 유람기 안에는 루산 폭포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 서하객은 루산의 폭포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눈처럼 하얗게 흩날리고 또 떨어져 고인 물은 아주 눈썹처럼 검푸르다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하객에 앞서 루산을 5번이나 찾았던 이백은 루산 폭포를 바라보며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물줄기 삼천자 낭떠러지에 내리쏘더니 은하수가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하구나. 떨어지는 물 같다는 루산의 여름. 루산은 7월에서 9월 평균 기온이 17도로 예로부터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시원한 풍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과 산을 이어주는 길이 120m의 철새교를 건너며 가슴까지 탁 트이는데요. 높이 1100m의 절벽, 철선봉을 비롯해 서하객이 하늘 높이 우뚝 치솟아 웅장하고 빼어남을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한 기암 절벽들이 곳곳마다 펼쳐집니다. 그런데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폭포에 비견되는 루산의 명물 운해인데요. 순식간에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쪽 그 절벽 옆으로 뭐가 스물스물 넘어오더니 아니 갑자기 지금 막 안개가 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의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봐요. 당대 문장가 백거인은 루산의 기함과 빼어남은 천하의 으뜸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온통 주변을 뒤덮은 운해에 절경을 놓칠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장강과 포양호의 수분을 먹은 공기가 높은 곳의 찬 공기와 만나다 보니 루산은 1년 중 안개 낀 날이 200일 이상 된다는데요. 서하객이 올랐던 루산의 여름은 그야말로 물의 향연. 산 아래엔 폭포가, 산 위엔 구름이 치솟아 생긴 폭포운이 산세를 감싸 망망대해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간 운해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금수고까지 스며드는데요. 그 신비로움에 이끌려 간 곳은 선인동. 자연적으로 바위가 튀어나와 생긴 천연 동굴로 신선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곳이라고 합니다. 선인동답게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굉장히 지금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신선은 바로 도교의 8신선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여동빈입니다. 천둔 검법을 깨우쳐 등에 찬 칼로 악령을 쫓았다는데요. 안개가 호련히 피어올라 동굴을 감쌀 때 신선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여기가 티엔지아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2500m에 걸쳐진 금수곡 풍경 중 가장 압권은 바로 이 천길 낭떠러지 천교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 잠겨 더욱 아찔해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 봐요. 겁이 날 만큼 까마득한 발밑. 그 옛날 오롯이 2발로만 올랐던 서하객의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루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도 있습니다. 우리 여금호는 루친후 이렇게 중국어로 읽는데요. 이 루친후라고 하는 뜻은 이 호수의 모양이 검은 거하고 좀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을 루친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해발 1000m, 하늘과 맞닿은 호수 루친후. 긴 호수 모양이 검은 고를 품은 듯합니다. 웅장한 산세 속에 수려한 경치가 숨겨진 루산의 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단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놓여 있어서 요 위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조금씩 힘이 듭니다. 가파른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한 폭의 절경을 위해 서하객이 그랬듯 바위 사이를 기어 올랐습니다.
우와. 신선세계에 온 듯한 아수라한 운무. 사마천부터 도연명, 이백, 백거이 등 당대 문인들을 매혹시킨 절경입니다. 난생 처음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산 아래 경치를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해발 1300에서 1500m의 산등성이가 25km나 펼쳐진 루산. 중국 최고의 문학 성지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인정받은 명산입니다. 이제 5 노인의 형상이 빚은 루산의 기한 봉우리 우라오펑, 우리말로 오로봉으로 향합니다. 다 왔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오로봉 중에서 제일 풍경이 멋지다는 4번째 봉우리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아래를 보니까 까마득하네요. 4번째 봉우리는 해발 1358m로 5개 봉우리 중 가장 높은 곳이자 루산에서는 2번째로 높은 곳인데요. 첩첩산중의 풍경은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서학액은 이곳 우로봉에 올라와서 발 아래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각 봉우리마다 기이한 경관은 조금도 뒤지지 않으니 참으로 웅장하고 광활한 풍경의 극치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북송시대 소동파도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요. 옆으로 보면 산줄기요, 아래 위로 보니 봉우리로다.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모두 다르구나. 루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으니 내 몸이 이 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소동파도 알지 못했던 루산의 진면목. 운무 속 천혜의 비경에 넋을 잃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은 중국 오왁중, 북쪽의 헝산과 서쪽의 화산으로 갑니다. 서학액은 1633년 8월 47의 나이에 헝산에 올랐습니다. 요새처럼 솟아난 기암 절벽이 험하기로 소문난 곳으로 오왁 중에서도 최고봉을 자랑하는데요.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신비로운 경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절, 현공사입니다. 서기 491년 부기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서학액은 신기루처럼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누각의 높낮이가 들쑥날쑥하고
난간 주변의 길이 구불구불하다. 벼랑은 도려낸 듯 고추 서 있다. 참으로 천하의 대장관이다. 현공사는 유교, 도교, 불교가 함께 있는 중국 유일의 사찰인데요. 3층 구조에는 40여 개의 방이 있어 그 규모 또한 대단합니다. (80m) 높이의 절벽에 조각으로 새긴 듯 아슬아슬한 풍경. 긴 장대는 신비감을 더해주는데요. 150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모습은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장관입니다. 산 하면 떠오르는 장관으로 일출을 빼놓을 수 없죠. 서하객이 37살이던 1623년 2월 말에 찾은 이곳은 붉은 해가 수줍게 고개를 들면 화강암의 돌산이 맑은 얼굴을 드러내는 오악 중 서악, 화산입니다. 5개의 봉우리가 한 송이 꽃과 같다 해서 이름 불리는데요. 예부터 중국 명산 중에서도 험준하기로는 천하 제일이라 손꼽히는 곳입니다. 깎아지른 기암 괴석들이 보통 사람의 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터, 화산은 도교의 발상지로 그 옛날 무림 화산파가 본거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도사들의 도관들이 세워지면서 그나마 길을 닦은 것이라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깎아 만든 530여 개의 계단을 따라 검푸른 용의 기세가 넘치는 창룡령에 올랐습니다. 서하객에겐 목숨을 건 여행이었는데요. 화산의 최대 난 코스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황천길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길. 해발 1600m의 장공잔도입니다. 당시 서하객도 쇠사슬을 잡고 기어 올랐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험난한 길을 지나 어떤 광경이 기다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서하객이 연꽃잎 모양의 납작한 바위 조각이 바위 위를 덮고 있다고 말한 곳, 바로 연화봉이라고도 불리는 화산의 서봉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엔 눈길 가는 곳 모두가 비경입니다. 중원의 명산 화산에서 그 옛날 서하객의 벅찬 감동이 느껴집니다. 산은 고되고 힘든 여정을 견딘 뒤에야 이토록 장엄한 풍경을 내주는데요. 그 여정과 감동을 아름다운 글로 남겨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주는 서하객. 그의 여행은 혼란한 시기 자신의 국토를 알아가는 중요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같은 풍경이라도 감동이 더해지는 이유입니다.